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몸,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스트레스 시리즈를 했음에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은 제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 우리는 이제 마음 그러면은 심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은 가장 관계가 깊은 건 뇌예요. 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삶을 조절해 나가는 모든 기제가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뇌에서 이 스트레스 기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만일에 트라우마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그냥 한 1, 2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지나가는데 이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들은 막 그게 10이 되고 20이 될 정도로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의 반응이 뇌에서 너무 감지가 잘 되고 고통과 부정적인 쪽으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가 버린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받은 스트레스조차도 1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다 없어질 10년이 지나도 호르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새겨져 있고 실은 그걸 털어내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뇌에 길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분에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지금까지 쭉 하면서 이 명상이라는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명상이 저도 명상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호흡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은 많은 게 어디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명상 연구가 그렇게 많이 안 돼가지고 어떤 종교 예를 들면 불교에서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에 있어서는 불교가 되게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깊이 명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신 그게 그 불교라는 종교 속에서 많이 그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과도한 신비주의와 명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간의 스트레스와 몸에 대한 연구들이 오랫동안 되어 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 호흡과 명상이라는 것을 이 리서치한 게 너무나 많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교수님의 그 강의를 제가 듣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강의를 별로 소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꼭 소개하고 싶은 교수님이 계세요. 그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연세대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부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뇌와 스트레스 그리고 인지 또 뭐 명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세계적인 학자들과 이제 코워크를 통해서 과학적인 리서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분 유튜브 채널을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의 유튜브 채널의 제목들이 저의 제목하고 너무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용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자기 수용, 또 셀프톡에 대해서 연구도 있고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명상이라는 것을
신비주의나 종교를 다 떠나서 아주 과학적이고 뇌과학적인 기반 위에 설명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상을 연구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저는 저의 뭐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많이 보면 좋죠. 그런데 저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저의 유튜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말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이 명상 훈련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호흡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과학적인 기전을 너무나 설명을 잘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분 영상을 보고 웃었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게 보통 한 편 찍으면 1시간 반, 2시간 반짜리를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들으시면 너무 지루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 또 거기 그분이 올려놓으신 명상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좀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명상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끌어당김의 법칙 말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너무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과학적인 기반이 너무 부족한데 쏠려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강의나 명상의 프로그램들은 전혀 종교주의나 신비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완전히 과학적인 기반의 어떤 타당성과 신뢰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꼭 여러분이 한번 가서 그 명상 프로그램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뇌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의 흐름이 정해진다. 그걸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너무나 많이, 너무 빨리, 너무 자동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너무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쪽 팔에 근육이 없어요. 그러면 이 근육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해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힘을 들여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근육이 생길 때까지. 자동적으로 내 근육이 이제 움직일 때까지 계속 나에게 여기서 힘을 주게 하고, 무게를 더 높이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마음도 똑같아요. 뇌의 뉴런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연결되는 그 방향이나 그 흐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일단 숨쉬기, 명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코르티솔의 분비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게 자율신경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숨을 통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숨을 천천히 길게 쉬어서 그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그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도록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호흡법이고 이완법이고 명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의 그 편도체 이야기 제가 계속 했는데 편도체를 비활성화, 편도체를 끄는 거죠. 편도체를 끄고 그 다음에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 이것들을 편도체를 끄고 안정화시키고 편도체의 그 활성화되는 불타오르는 편도체를 이렇게 천천히 어루만져서 이렇게 낮추고 여러분의 뇌가 점점점 편도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이 평화롭고 되게 논리적이고 따뜻하고 고차원적인 사고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연습의 과정들을 이분이 그 영상으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꼭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어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다면 이 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셀프톡 해야 되고 자기 수용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그 강의에 그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기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뇌의 흐름 속에서 자기 수용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험 공부도 시켜보니까 자기 수용의 시간을 갖는 애들이 시험 공부를 훨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자기 수용의 문제도 거기서 훈련하는 방법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많은 곳에서 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을 했어요. 하버드 의대의 벤슨 교수님이라는 분은 1960년대부터 그때만 해도요, 이게 심신의 어떤 문제와 몸의 질병과의 관계성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1960년대부터 뭘 연구했냐면은 혈압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우리의 몸이 실은 마음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민감하게 많이 받고 있구나.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스트레스의 문제, 인간의 몸과 마음의 문제들을 연구를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어디로 결국은 갔냐면 이완요법, 그리고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고, 실은 이런 연구들을 하는 최고의 어떤 연구기관이 됐어요. 이분이 이끄는 연구팀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마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래서 그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뭐 스트레스 뭐 연구 방법 뭐 그런 이제 그거 올려드릴게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이제 그 방법이 써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어떤 단계로 어떻게 낮추는 방법으로 해라. 뭐 이런 것이 써 있는데 그게 요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호흡을 통한 이완, 명상, 셀프토크, 자기 신념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스트레스 훈련 프로그램에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또 이제 제가 요즘 번역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책도 역시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자기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너무 힘든다가 요가를 기반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그런 그 명상과 호흡과 어떤 자기 선언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그 지금 제가 번역을 몇 년 동안 했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해서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책도 역시 비슷해요. 이 스마트 프로그램 이런 것과 비슷해요. 12단계에 걸쳐서 이 10단계에 걸쳐서 그 한 단계 한 단계씩 연습을 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 내 생각의 흐름들을 바꾸는 훈련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뇌 기반한 학자들도 또는 신체와 또는 그 정신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생물학적인 기전도 또 이 호흡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실은 가장 좋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 이 그 명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큰 회사나 뭐 어디 뭐 학교나 이런 건물에 가면 명상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현대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자극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걷고 운동하는 게 좋다 이런 것처럼 숨 쉬고 명상하는 것이 이 현대인에게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가 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심리 치료를 할 때도 저도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치료하지만
1번 첫 번째로 중요한 기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호흡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이 책, 제가 몇 가지 책을 이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텐데 그 책도 참고하시고 또 이미 자기 수용이나 또 호흡이나 이런 것은 저도 이렇게 올려놨고요. 또 이런 분들 가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트라우마가 내 몸속에 낙인처럼 찍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것을 택하고 좋은 훈련을 하고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그 선택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